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N 건강교실입니다. 요즘은 분만에 대해서 부쩍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은 부드러운 분만에 대해서 혜성병원의 김신호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부드러운 분만인데요. 부드러운 분만이란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나요? 그 현대의학의 등장에 따라서 실제로 분만장에서의 임산부의 시각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임산부의 성취감을 고려하는 것은 사실 뒷전에 처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드러운 출산이라는 것은 젠틀 벌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임산부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임산부의 감정적인 차원과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요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산부 본인이 분만 방법과 시기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요. 임산부의 본능과 직관을 믿음으로써 분만 과정에 있어서 의료인이 아니라 임산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아기 또한 하나의 주관적인 참여자라는 것을 우리 모두 인식을 함으로써 가족 간의 유대감을 돈독히 할 수가 있고 다시 말해서 부드러운 분만의 목적이라는 것은 출산을 말미암아 어떤 출산이 고통이 아닌 기쁨과 경이로움으로 온 가족의 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루어졌던 분만실의 환경은 어땠나요? 실제로 과거에 이루어졌던 그 분만 환경을 살펴보면요. 먼저 산모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진통이 걸려서 분만실에 오시게 되면은 관장 후에 분만 대기실에 꼼짝없이 누워 계셔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태아 심음 장치라든지 아니면 수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옆으로 몸을 트는 것조차 불편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들 여러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빈번히 내진을 함으로써 그것도 많이 불편한 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정작 분만대로 이제 애기 낳기 전에 옮겨지게 되면은 더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목과 발목에 벨트를 묶어서 단단하게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실 조명이 굉장히 밝은데요. 그쪽으로 다리를 훤히 벌려 있다 보면 훨씬 더 불안해지시게 되겠죠. 그리고 주변은 뭐 의료진들의 얘기 소리라든지 아니면 낯선 기구의 조작 소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낯선 소음으로 많이 불안해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기를 출산 직후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팔찌만 확인해보고 그리고 아기는 곧장 신생아실로 보내지게 됐죠. 아기 입장에서 보면요. 일단 출생하게 되면은 거꾸로 들고 대기 호흡에 그 적응할 새도 없이 곧장 탯줄을 잘리게 됩니다. 그 아기는 처음으로 그 폐 안에 공기가 들어감으로써 뜨거운 감각을 느끼게 되고 그게 괴로워서 아기가 이제 울게 되죠. 첫 울음을 터뜨리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더 크게 울수록 어른들은 더 흐뭇해하죠. 그리고 이제 처치대에 옮겨져 가지고 숨을 돌리만 하면은 뭐 심박동을 확인한다든지 기관지를 뭐 흡인한다든지 또는 뭐 깊은 호흡과 더 첫 울음을 더 심하게 올리기 위해서 발바닥을 일부러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체온 유지를 위해서 이제 태지나 물기를 닦고 인큐베이터 침대로 옮겨지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큰 차이가 있는 게 양수 안에서는 10달 동안 등을 구부린 자세에서 어느 한 곳에 그 중력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딱딱한 침대에 척추를 고집 편 상태로 눕게 되면은 그것도 또한 애기한테는 심한 자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아기가 자궁 안에서 느끼는 환경과 또 실제로 태어나서 마주치는 환경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시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일단 자궁 내 환경은 실제로 조명도가 한 36수 이하가 되면서 굉장히 어두침침한 환경이 됩니다. 그런데 태어나게 되면은 그 분만장에 있는 수술 조명, 우리가 무영등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한 10만 룩스 정도로 굉장히 강렬합니다. 물론 아기가 아직 사물의 형상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는 없어도 그 자궁 내에서부터 이미 빛을 감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태어나서 아기의 연약하고 민감한 시력이 이런 강한 조명으로부터 굉장히 심한 자극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이런 강한 조명은 아기를 취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 지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촉각의 차이를 보면요. 뱃속에서는 양수내에 떠 있으면서 양수내 부력과 양수의 부드러운 느낌이 전부였는데 태어나게 되면은 아기는 처음으로 중력이라는 거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의 몸무게에도 놀라게 되죠. 거기에다가 다리를 거꾸로 들기까지 하면 공포가 더 가중이 되고요. 그리고 부드러운 양수의 느낌 대신에 거칠한 천에 대한 거부감마저 가지게 되게 됩니다. 호흡 방법에 가장 큰 차이가 있겠죠. 태어나게 되면요. 뱃속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탯줄 호흡, 그러니까 탯줄을 통해서 엄마로부터 산소를 공급을 받는데
태어나게 되면은 출생 직후에는 탯줄을 통해서도 산소를 공급을 받고 또 스스로 폐호흡을 하면서 그 자가호흡에 의해서도 산소 공급을 받는 그리고 이중적으로 안정적으로 그 산소 공급을 받는 그런 시스템에 있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폐호흡으로 전환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갑작스럽게 제대를 결찰하게 되면은 급작스럽게 전환되면서 아기가 스트레스를 받죠. 그 청각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뱃속에서는 엄마의 심장 고동 소리라든지 아니면 엄마 장에서 꼬르륵 하고 울리는 소리 이런 게 주였고 또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도 아빠 소리라든지 근처 사람들 소리 같은 것도 엄마의 복벽과 양수를 거치면서 되게 폐쇄음으로 들리게 되었는데 태어나게 되면은 의료진의 대화 소리라든지 아니면 기구의 쨍그렁거리는 조작 소리라든지 이런 게 어떤 양수나 복벽을 거치지 않고 곧장 고막을 때림으로써 아기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각의 차이가 있는데요. 뱃속에서는 양수를 끊임없이 삼키면서 양수의 맛을 느끼는 게 전부였는데 태어나게 되면은 그 곰 흡인기 그리고 소독약 냄새 등으로 아기는 처음으로 그런 낯선 감각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아기는 태어나게 되면은 난생 처음 겪어보지도 않았던 그런 낯선 환경에 처음 노출이 되면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결국은 새로운 인생을 공포감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큰 변화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부드러운 분만 대두가 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노력의 일환으로 르바이의 분만, 가족 분만, 소프롤로지 분만, 라마즈 분만, 그리고 아로마 분만, 무통 분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분만법들은 아기뿐만 아니라 산모를 위해서도 최소한의 적은 고통으로 최대의 기쁜 출산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노력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루바이브 분만은 산모들 사이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정확히 어떠한 분만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르바이에 분만이라는 것은요. 일단 르바이에라는 사람 이름인데 르바이에는 그 프랑스의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그 산부인과 의사가 처음으로 주창한 분만법인데요. 출산 시의 분만 환경을 자궁 내 환경과 비슷하게 만들어주자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가 공포감을 느끼는 대신에 편안함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분만법입니다. 그래서 출산의 주체인 태아의 인권을 존중하고 올바른 모성과 태아 사이에 애착을 심어주자는 분만법입니다. 즉 아기의 시각, 청각, 촉각, 감정 모두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르바이의 분만의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일단은 산모가 분만장에 들어오시면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한 분은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이때 아기 아빠를 격리시키지 않고 산모 옆에 있도록 해줌으로써 산모가 정신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일단 분만실로 이제 옮겨지게 되면요. 일단 첫 번째로 태아의 시력에 대한 배려입니다. 즉 르바이의 분만은 자연광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실의 강렬한 조명으로부터 태아의 민감한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아기 머리가 보이고 더 이상의 위험 요인이 사라졌다고 느껴진다면은 그때는 모든 조명을 다 끄고 캄캄한 야간용 조명 등만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희미하게 윤곽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의 조명만 남겨놓는 것이죠. 강렬한 빛은 아기를 쉽게 취하고 흥분시키기 때문에 아기의 그 민감한 시력을 서서히 세상의 빛에 적응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태아의 청각과 촉각에 대한 배려인데요. 아기는 뱃속에서부터 이미 소리를 듣고 있다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뱃속에서의 그런 익숙한 소리 대신에 바깥에 나왔을 때 그런 낯설은 소리까지 적응시키는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아기는 뱃속에서는 엄마의 심장 고동 소리를 가장 강렬하게 인상적으로 머릿속에 각인을 하고 태어나는데요. 또 태어나서는 엄마의 첫 마디, 즉 엄마의 목소리에 담겨있는 감정 또는 억양, 음색, 기분 이런 것들이 아기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겨주게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의료진이 끼어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분만실 내에서는 의료진은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얘기가 있다면 귀갯말로 소곤거리는 정도로만 해서 이런 아기의 중요한 첫 순간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기는 태어나면은 거꾸로 매달지 말고 엉덩이도 때리지 말고 그리고 아기 입속의 이물질을 가능한 한 부드럽게 제거를 해준 다음에 탯줄을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 품 안에 안겨줍니다. 신생아의 피부는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민감함과 이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기를 시각보다 촉각으로 먼저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는 것보다 먼저 만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출생 후에 첫 4시간이 모아 애착 형성기라고 해서 엄마와 아기 사이에 가장 큰 유대감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은 아기가 10달 동안 엄마와 단 1초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엄마로부터 떨어짐으로써 이제 느낄 수 있는 불안감 또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자 태어나게 되면은 엄마는 곧장 아기를 품에 안고 엄마의 익숙한 목소리를 속삭여주고 다독여주고 아기는 그동안 엄마 그 심장소리를 들어가면서 대기호흡에 서서히 적응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호흡에 대한 배려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그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은 탯줄 호흡을 먼저 하다가 서서히 그 자가 호흡에 의한 폐호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이 한 4 내지 5분 정도 걸립니다. 즉 탯줄에 있는 그 제대 동맥의 맥박이 사라지는 그 시간이 한 4 내지 5분인데 그동안 우리가 기다려 주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서 그 심장 소리를 들어가면서 자기 스스로의 맥박이 멈추고, 그러니까 제대 동맥의 맥박이 멈추고 스스로의 호흡을 완전히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자는 것이고요. 그 시점이 되면은 이제 아빠가 탯줄을 잘라주는 것이죠. 이건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제대열의 그 제대의 결차를 좀 미룸으로써 좀 더 많은 제대열이 아기한테 넘어가게 되면은 신생아 빈혈이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지연돼서 제대열이 너무 많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거꾸로 신생아 황달이 초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순간에 결찰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찰을 하게 되면은 아기는 곧장 뭐 침대라든지 체중계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분만대 옆에 준비된 그 아기 욕조에 넣어서 놀게 합니다. 이때는 이제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아빠가 아기를 받치고 그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아기가 물속에 들어가면은 일단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다시 엄마의 느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기는 그 속에서 충분히 이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를 물속에 놓아두는 시간은 그 아기가 충분히 긴장을 풀고 이완했을 때까지이고요. 다시 아기를 천천히 그 시점에 들어 올리면은 아기는 자신의 몸무게를 느끼고 다시 또 울게 됩니다. 그럼 다시 물속에 집어넣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중력에 적응하는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욕조에서 놀던 아기가 눈을 뜨면은 너무 오랫동안 담가두면 또 아기의 체온 소실이 될 수도 있고 아기가 지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다시 아기를 건져 올려서요. 팔다리는 남겨두고 그리고 몸통만 부드러운 천에 감싸서 다시 엄마 품에 돌려보내고 젖을 빨게 해줍니다. 요즘은 예비 엄마 아빠들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분만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장점이 있나요? 일단 그 낯선 환경에서 혼자 진통을 겪게 되다 보면은 그 어떤 격리감,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쉽게 그 자연 분만하기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분만이라는 것은 분만 시에 산모가 겪는 두려움과 정신적인 불안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진통과 분만 후의 회복이 같은 침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만의 모든 과정을 배우자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임산부에게 친숙하고 의지가 됐던 그런 전 가족을 모두 분만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은 LDR이라는 그 진통과 분만과 회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고가의 특수한 침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료진뿐만 아니라 산모 가족들 그리고 의료 장비들까지 모두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죠. 가족 분만의 장점을 살펴보면요. 일단 산모의 남편과 가족들이 분만을 함께 경험을 하기 때문에 또 혼자라는 외로움과 두려움 때문에 쉽게 제왕절개를 선택했던 산모들이 좀 더 이겨내서 자연 분만율이 비교적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생활에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출산 과정이 투명하기 때문에 의료진과 보호자, 산모 사이의 신뢰가 돈독해지는 것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일단 방관자 역할로 일관했던 아빠를 분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어떤 아빠의 아기에 대한 유대감을 좀 더 긴밀히 해줄 수가 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점은 진통 중인 산모가 굳이 자리를 이동할 필요 없이 진통하다가 그 침대 그대로 분만을 하고 분만을 끝내고 나면 다시 그대로 회복실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독증 등 있는 그런 고위험 산모들도 충분히 가족 분만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여러 사람이 같은 방에서 진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서로 진통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옆 산모의 그 비명 소리가 이제 막 진통을 시작한 산모들에게는 안 그래도 심란한데 더 불안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분만을 하면은 이제 그런 비명 소리로부터 격리가 되기 때문에 가족끼리 오붓하게 분만을 마치실 수가 있지요. 지금까지 가족 분만에 대해서 들어보았는데요. 소프롤리지 분만이라는 분만 방법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다소 낯선 느낌이 있는데 어떠한 방법인가요? 네, 그 소프롤로지 분만이라는 것은 임신한 여성이 영상훈련, 이완법, 호흡법 이런 거를 꾸준히 노력을 해서 습득을 함으로써 스스로 분만 과정을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분만이나 무통분만을 가능하게 하고 또 임신 기간 전 기간 동안에 조화로운 생활을 유도하게 하여서 모성으로서 자기 자신을 전면적으로 인정해서 출산뿐 아니라 태교, 모유, 수유, 육아에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총체적인 분만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은요, 임신에 의한 신체적인 변화, 앞으로 있게 될 분만 진통, 그리고 분만에 관한 영상 훈련을 꾸준하게 연습을 함으로써 어떤 적극적인 소프롤로지식 사고를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이완 상태를 유도를 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진통을 약물요법에 기대지 않고 이겨내고 아기가 나오는 순간까지 마치 잠자는 것처럼 고요한 상태에서 감격적으로 분만을 맞이하고자 하는 것이 소프롤로지 분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장점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출산뿐이 아니라 아기 낳고 나서도 모유 수유라든지 육아에까지 이어진 총체적인 분만 교육입니다. 그리고 특수한 어떤 설비나 약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이 정신적인 분만 준비 훈련만으로도 자율 분만이 가능하고요. 영상 훈련이 도입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상당한 이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좌산 혹은 반좌산의 자세를 통해서 진통 시간 단축과 감통 효과가 있고요. 일단 동양인에게는 무엇보다도 동양적인 그 훈련 수기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친숙하고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잠들기 직전에 그 어떤 수면 상태, 그거로 말미암아서 자궁의 수축과 수축 사이에 충분히 본인이 이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궁 경부 개대 이후에 규칙적으로 진통이 있을 때 중간중간에 스스로 이완을 계속 해줌으로써 그 진통 기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피로가 훨씬 적고 오래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산도가 충분히 이완이 되기 때문에 태아의 머리가 산도를 통과함에 있어서 큰 무리가 없고요. 회음부의 신전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회음부의 열상도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어떤 아기와 함께 진통을 경험했다는 그런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특별히 좌절감이 없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일단 이 소프롤로지 분만 방법은 그 엄마가 아기에게 정신적으로 안정과 여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태아에게 그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 호흡량을 스스로 조절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태아에게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됨으로써 그 태어날 때 아기가 큰 긴장감 없이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영상 훈련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산부로 하여금 출산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긍정적인 밝은 사고를 가지게 함으로써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정신 건강에 아주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소프롤로지 분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전호흡, 어떤 몸을 이완시키는 체조, 행동 동작들, 지각, 명상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요. 적어도 6개월 이상 꾸준히 수련을 하여야만 몸에 변화가 와서 소프롤로지 분만에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소프롤로지 교육의 방법 요소를 살펴보면요. 일단 연상훈련입니다. 연상훈련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아름다운 영상을 마음속에 떠올림으로써 이완하면서 명상에 잠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기와 대화한다고 상상을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신체 도식과 존재 도식의 수용이라는 것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 자신의 머리, 눈, 코, 입, 목, 가슴, 배 이렇게 보인다고 스스로 인식을 자꾸 하려는 것이죠. 적극적인 이완법은 몸의 관절이나 근육 부위에 인위적으로 자극을 줌으로써 스스로 이완을 시키려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흡법은 이제 완전 호흡법과 적극적인 호흡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완전 호흡법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훈련을 함으로써 한 자궁경부가 3 내지 5cm까지 열렸을 때 줄어들 수 있는 호흡량을 보충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보다 좀 더 그 작은 진통이 잦아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숨을 내쉬기만 하는 적극적인 호흡법을 훈련해가지고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그 정신 예방성 무통 분만으로 라마즈 분만이라는 게 있는데요. 라마즈 호흡법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분만법입니다. 그 라마즈 분만 역시 비슷하게 연상법, 라마즈 체조, 이완법, 호흡법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진통 중인 산모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감통 방법입니다. 그 감각이 경우에 따라서 강도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고요. 고통도 실제로 컨디션이 좋을 때 하고 기분이 나쁠 때 하고 그 통증 강도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에 착안해서 일부러 호흡법이라든지 이완법, 연상법 등을 훈련을 함으로써 통증에 대한 감각을 인위적으로 바꾸어서 받아들이자라는 것이죠. 예. 그 라마즈 분만 요소를 살펴보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완법, 연상법, 호흡법인데 먼저 이 연상법을 살펴보면요. 기분 좋은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적한 바닷가에 혼자 누워있다든지 이런 아주 여유로운 사고를 하고요. 이러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면 신체 내 엔돌핀 수치가 이제 오를 게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외부로부터 마치 진통제를 맞는 듯한 효과를 유도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완법은 뭐냐면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힘을 그대로 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목, 발목 시작해가지고 작은 관절에서 큰 관절을 넘어가서 팔꿈치, 어깨, 무릎, 고관절, 목관절 여기까지 모두 힘을 빼는 것이고요. 근데 스스로는 이완이 됐는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예비 아빠가 옆에서 점검해주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일단 라마즈 분만의 요소 중에 세 번째 호흡법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고 산모분들이 여러 책자를 통해서 많이 친숙해져 있는 호흡법 그림들일 텐데요. 일단 시기별로 호흡법이 약간씩 틀립니다. 일단 전기호흡법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규칙적으로 진통이 시작되고 나서 자궁경부가 한 2 내지 3cm 정도 개대되었을 때까지 하는 호흡인데요. 평상시 자신의 호흡보다 한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로 호흡수를 줄여서 호흡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중기호흡은 한 자궁경부가 7 내지 8cm 정도까지 열렸을 때까지 하는 호흡법으로 이거는 오히려 평상시 호흡수보다 1.5 내지 2배 정도의 가쁜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기호흡. 이거는 자궁경부가 완전하게 열렸을 때까지 하는 후기호흡법의 그림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힘주기 호흡법의 그림이 됩니다. 일단 산모 자신의 정상 호흡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자신이 안정된 상태에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이 체크해준 호흡수로 자신이 훈련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예. 요즘은 아로마 치료법이 굉장히 붐을 일고 있는데요. 분만에도 아로마 요법이 이용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일단 아로마 치료, 향기 치료 같은 얘기인데요. 이 아로마 분만이라는 것은 아로마 향과 마사지를 이용을 해서 진통을 이완시켜 줌으로써 진통 과정 중에 임산부의 마음은 편안해지고 오히려 자궁 수축은 더 깊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은 완화되고요. 훨씬 상쾌한 분만을 체험하실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마사지법, 그다음에 어떤 뭐 램프나 스프레이 등을 이용한 흡입법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신체의 전신 혹은 일부를 아로마 테라피 오일에 담가서 코와 피부로 흡수를 하는 목욕법, 그리고 찬물이나 더운 물에 적신 타월에 아로마 테라피 오일 몇 방울을 떨어뜨려서 국소 부위에 덮어주는 수포 부착법,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만에 이용되는 오일 중에 흔한 것들을 살펴보면요. 일단 라벤더라고 해서 고통을 줄이고 그리고 허리 뒤를 마사지를 하게 되면은 분만을 좀 더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를 불어 넣어주는 만다린이라는 오일이 있고요. 이랑이랑은 이것도 많이 유명한 오일인데요. 이것은 그 아드레날린의 흐름을 조절해주고 신경계를 이완을 시킴으로써 진정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을 없애고 편안한 감정을 느끼도록 도와주게 되고요. 자궁에 있어서 가장 좋은 강장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진정작용 덕분에 높은 혈압을 가지고 계신 산모분들에게도 혈압 낮추는 데 도움이 되죠. 마지막으로 자스민 같은 경우도 고통을 덜어주고요. 그리고 분만을 촉진시켜주고 그리고 특히 산후 우울증에 효과가 있는 오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무통분만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많이들 무통분만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정말 통증이 없는지 또 이제 산모와 아이에게 뭐 해로운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임산부들은 기쁨과 동시에 출산 시 다가올 그런 고통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종 영화나 드라마에서 출산 장면을 묘사를 할 때 좀 더 심하게 묘사를 하는 것이 그 사실적으로 보이는 걸로 오해가 되는 소지가 있어서 실제로 이런 매체에 노출이 된 산모들은 그 많이 불안해하게 되죠. 특히 초보 엄마들이 많이 불안하게 되는데요. 임신과 출산을 맞이하게 되는 산모들에게 있어서 무통분만이라는 말처럼 매력적으로 들리는 말도 없을 텐데요. 실제로 실망적이게도 안전한 무통분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만 진통을 약간 감통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분만의 어느 시점에 있어서 그 어느 특정 시기에만 그 진통 없앤다든지 하는 노력을 할 따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통분만이라는 것은 정확한 학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산과 마취나 아니면 마취 분만이 더 정확한 그 용어가 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진통을 감통시키는 목적으로 마취 약제를 이용해서 분만 진통을 줄여주고자 한다는 그런 노력이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붙여진 것입니다. 실제로 마취 분만도 처음부터 실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궁경부가 한 4cm 정도 열렸을 때 시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호흡법 등을 익혀서 어느 때고 감통 효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감통 분만을 하게 되면은요, 무통 분만을 하시게 되면은 태반 혈액순환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태아에게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정상화는 물론이고 조산화라든지 임신 중독증, 임신성 고혈압, 또 산모가 폐나 심장에 무리가 있는 경우 등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쓸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약제에 의한 무통 분만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여러 가지 중에서 그 산모의 그 의식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산모가 직접 힘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진통만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으로는 이 경막의 마취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경막의 마취라는 것은 일단 마취과 전문의에 의해서 시술이 되는 그런 방법이고, 그 방법은요, 그 척수신경을 싸고 있는 단단한 섬유질막이 있는데 그걸 경막이라고 합니다. 그 경막의 바깥 공간이 경막 외곽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곳에 그 척수 바늘을 꼽아서 약을 먼저 흘려보내고 그 바늘을 뽑기 전에 가느다란 도관을 설치를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바늘을 빼고 나서도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양만큼 적절한 시기에 약을 재투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장점을 보면요. 경막에 마취의 장점. 자위가 아니더라도 이완이 잘 되기 때문에 자궁 입구에 열림이 조금 더 촉진되게 되고요. 출산을 하는 동안은 훨씬 아픔이 덜합니다. 그리고 약의 강도와 종류를 조절해서 효과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경막의 마취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은 디스크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허리 손상이 심하게 있을 때, 그때는 척추에 어떤 해박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금기로 삼아놓고 있고요. 그리고 바늘을 꼽을 부위에 감염 질환이 있는 그런 어떤 질환, 피부 질환이 있을 때, 그다음에 혈액 응고가 잘 안 되는 질환을 가지고 계실 때, 마취제에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 그리고 신경계 이상이 있는 경우 등도 모두 경막의 마취의 금기 사항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젠틀브러스라고 하는 부드러운 분만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바뀌고 있는 출산 문화의 배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출산 환경이 바뀌고 있다, 내지는 새로운 분만 문화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새롭게 내지는 바뀌는 출산 문화가 아니고 다만 예전의 출산 문화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여성들이 이미 임신, 진통, 분만, 출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섭렵을 하고 계십니다. 그 여성들은 이미 스스로의 몸의 요구에 따라서 자신이 어떻게 그 대처를 해야 될지를 스스로 알고 있고요. 임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에 대한 신뢰하고 자신감이고요. 출산과 모성에 대해서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모두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산에 대한 임산부의 감정과 육체적인 준비, 그리고 분만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은 산정 과정에서의 어떠한 의학적인 조치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의료인이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액티브 벌스, 즉 적극적인 분만을 준비하는 임산부들에게 의료인은 젠틀 벌스의 환경을 제공해야 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부드러운 분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